안녕하세요. 홍시의 퇴근길이 아닌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렉스턴 U 아레나 같은 경우는 G4 렉스턴 기반으로 두 번째 부분 변경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페이스 리프트답게 내외장 곳곳에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이제 옵션의 조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와이퍼의 소리가 조금 와일드하게 들리네요. 아무튼 렉스턴 U 아레나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최고 트림 더 블랙 트림인데요. 차량 가액이 무려 5,500만 원입니다. 렉스턴을 5,500만 원짜리를 타는데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현재 지금 이 비가 와가지고 와이퍼 소음을 제외하면은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젤 엔진 특유의 진동이나 소음, NVH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형 렉스턴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노블레스, 더블랙 이렇게 3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가격이 4,00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200만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림별로 가격 차이가 꽤 큰 편에 속하거든요.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 같은 경우는 4,600만 원 정도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신형 렉스턴을 가장 가성비 있게 탈 수 있는 트림이 바로 노블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4,600 정도면은 이 플래그십 SUV를 타는데 충분히 괜찮은 금액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구형 올류 렉스턴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약 16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신형이 내외장 디자인이 달라진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옵션도 달라진 게 있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존 올류 같은 경우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요소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렉스턴 같은 경우는 풀체인지를 거치지 않고 오래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세대 렉스턴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16년을 풀체인지 없이 계속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판매만 하다 보니까 야 진짜 사골도 이렇게는 안 우린다 라고 많은 분들이 좀 혹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프레임 바디 같은 경우는 모노코크 바디에 비해서 풀체인지 주기가 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단가라든지 기타 등등을 생각하면은 뭐 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국산 프레임 바디 같은 경우는 지금 렉스턴하고 기아의 모하비 이 두 차종밖에 없습니다. 모하비 같은 경우도 현재 거의 15년 동안 풀체인지 없이 계속 판매 중입니다. G4 렉스턴이 2017년에 출시가 됐거든요. 벌써 지금 5년이 넘었죠. 그래서 보통 이쯤이면은 풀체인지를 거쳐야 되기는 하지만 추후 나올 모델들이 다 전동화 모델이다 보니까 내연기관 렉스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뉴 아레나가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렉스턴 3세대 같은 경우도 전기차라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 봄쯤에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다양한 차들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F100이라고 이 쌍용 KG 모빌리티 부스에서 새로운 컨셉트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막 각지고 전면부의 헤드라이트와 주간주행 등이 약간 픽셀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 정말 미래지향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 렉스턴의 후속 모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뭔가 렉스턴이 전기차? 뭔가 좀 상상이 안 가긴 하죠. 이렇게 추월을 할 때에도 시원시원합니다. 사실 이게 공차 중량이 2.1톤이 넘는 무거운 차량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엔진이 2.2 디젤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심장병이 아니냐, 너무 엔진을 작은 걸 쓴다 라고 하는데 일상 영역 구간에서는 힘이 부족하다든지 좀 굼뛴다 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혼자 타고 다녀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짐을 가득 싣고 사람도 가득 태운다면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모든 차량들이 혼자 타고 다니면은 요즘은 잘 나가긴 하지만 아무튼 제 혼자 탔을 때 기준으로는 정말 잘 나간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디젤 엔진 특유의 이 초반 토크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운전의 맛도 아주 살짝은 가미가 되어 있는 가속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처럼 약간 노면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은 구간을 갔을 때에는 좀 잔여 진동이 남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막 멀미가 날 정도로 푹신한 타입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 렉스턴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방지턱이라든지 그냥 이렇게 잘 포장된 도로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반응을 해줘요. 흡사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 약간 물침대 서스를 가지고 있는 뭐 대형 차들, 그런 차들 느낌처럼 굉장히 물컹물컹 말캉말캉하게 반응을 해주는데, 또 저런 뭐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이나 아니면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 있잖아요. 비포장 도로 아니면 이렇게 크랙이 있는 도로, 요런 데에서는 또 탄탄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비교적 굉장히 독특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또 이제 전고가 굉장히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높은 전고에서 오는 충격을 걸러주는 게 좀 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방금처럼 다리 이음새를 지나가야 할 때도 이럴 땐 또 되게 탄탄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근데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보통 디젤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뭐 이유가 있긴 하지만 좋은 연비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요. 렉스턴 같은 경우는 연비가 디젤 치고는 그렇게 잘 나오는 차량은 아닙니다. 잘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현재 고속 주행 위주로 해서 그런지 연비가 11.4km 정도가 나오는데, 공인 연비 같은 경우도 11km대가 나옵니다. 보통 디젤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15km 이상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블랙 트림으로 오면은 이 어댑티브 크루즈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경우는 이 우측에 스티어링 휠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은 바로 세팅이 되는데요. 앞차와의 거리도 되고, 뭐 가감속 아니면은 뭐 차선 보조, 핸들 보조 이런 것들도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살짝 이런 핸들 보조라든지 차선 보조 같은 경우는 좀 예리하게 가준다는 맛은 덜한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특히 커브가 진 구간에서는 뭔가 차선의 끝자락으로 계속 가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핸들을 꼭 잡고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플래그십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옵션들과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렉스턴 같은 경우는 물론 안 좋지는 않지만 다른 타 브랜드에 비해서는 좋아 보이는 옵션들과 실제로 썼을 때에도 좋은 옵션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이런 반대되는 소음을 주파수로 쏴주는 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든지 아니면 그 흔한 HUD도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뭐 마사지 시트라든지 그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옵션들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요번에 뉴 아레나로 부분 변경이 되면서 외장 디자인보단 이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좀 럭셔리해지고 깔끔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요즘 차 같아졌다 라고 느껴지는데요. 특히 렉스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올류도 정말 뭐 만족감이 좋았지만 실내 인테리어가 살짝 올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올드해 보이는 포인트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수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기는 해요. 특히 이런 12.3인치 모니터라든지 풀 디지털 클러스터 아니면은 이런 터치식 공조 시스템, 이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도 다른 타 브랜드에 비해서 폰트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타 브랜드 같은 경우는 폰트를 한 14포인트 정도 쓴다 하면은 요 렉스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8에서 19포인트 정도로 폰트가 커서 잠깐 슬쩍만 봐도 바로바로 인식이 돼서 좀 편한 것 같아요. 가속 구간이라서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가속할 때에도 RPM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써주고요. 특히 이 고RPM을 잘 안 씁니다. RPM이 웬만해서는 2,500 이상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정숙성이 좀 좋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방금 되게 엄청난 대형 트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대형 차들 옆에 지나가면은 외부 소음 유입이 플래그십 치고는 좀 큰 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중 접합 유리 같은 경우는 윈들실드에만 들어가고 옆에 도어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도 다른 타 브랜드에 비하면 좀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이런 뭐 풍절음이라든지 MBH 같은 것들이 이중 접합하고 큰 유무가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는 것도 좀 아쉽습니다. 옆에 지금 대형 트럭, 볼보 트럭 지나가거든요. 대형 트럭이 있을 때는 이 정도의 소음 유입이 됩니다. 창문 지금 연 거 아니에요. 다 닫았습니다. 열었을 때는 이 정도 소음이 아, 저 차 소음이 원래 큰가 봐요.
저 차 소음이 원래 크네요. 제가 며칠 동안 렉스턴 뉴 아레나를 타고 다니면서 느낀 결과 아무리 뭔가 아쉽고 부족하고 해도 플래그십은 플래그십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편안한 승차감과 넉넉한 힘, 그리고 비교적 조용한 소음 방어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이제 출퇴근했을 때 이 운전자의 피로도를 덜어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렉스턴 같은 경우는 프레임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급 차량들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또 이제 신형이 나오면서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뭔가 또 이제 가격이 메리트가 조금 옅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모하비랑 비교했을 경우에 모하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부터 한 5,900만 원대까지 되게 비싸거든요, 모하비가. 그래서 모하비랑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렉스턴의 메리트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모노코크 바디를 사용하는 SUV들이랑 비교했을 때에는 이 팰리세이드가 있죠, 대표적으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도 원래 가격이 비싸지만 최근에 르블랑이라는 가성비 트림이 나오면서 그게 한 4,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따로 옵션을 넣지 않더라도 통풍 시트라든지 웬만한 편의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렉스턴의 이 가격 포지션이 살짝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깡통 같은 경우는 딱 4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막 통풍도 빠지고 뭔가 애매하게 옵션들이 하나하나씩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노블레스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4,600만 원이란 말이죠. 또 얘기가 많이 달라지죠. 구 쌍용에서 현 KG 모빌리티로 바뀌면서 토레스 전기차를 시작으로 신차들이 와르르 쏟아지고 있습니다. 렉스턴 뉴 아레나 같은 경우도 픽업 트럭 버전인 렉스턴 스포츠 칸하고 쿨맨하고 같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시승차가 같이 와가지고 쿨맨하고 이 아레나하고 번갈아 가면서 타보니까 렉스턴이 확실히 기암이긴 기암이구나 싶습니다. 픽업 트럭하고 승용하고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승용 버전인 이 렉스턴이 훨씬 더 운전하기도 편안하고 또 승차감도 좋고 여러모로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마초적인 감성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렉스턴보다는 렉스턴 스포츠 칸이 뭔가 좀 더 저한테 잘 맞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국산 픽업 트럭 하면은 사실 이 KG 모빌리티만큼의 가성비와 이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 없는데, 최근에 모하비 기반으로 픽업 트럭을 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바디온 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 바디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전기차 전용 플랫폼처럼 이 아래쪽에 이 구동 바퀴랑 이런 뼈대가 있고 그 위에다가 이 모양, 자동차 모양을 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이제 내연기관 끝물이니까 야, 우리 안 만들어봤던 픽업 트럭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모하비가 뭔가 여러 가지 도전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렉스턴 판매율이 낮아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걱정이 들긴 하지만, 렉스턴 스포츠 자체가 가격 포지션이 정말 잘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모하비 픽업 트럭이 나오더라도 렉스턴 스포츠 칸이 그렇게 위협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점점 노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KG 모빌리티에서 나오는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도심, 막 서울 이런 데보다는 약간 이런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런 곳에서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을 갔을 때에도 비교적 뭔가 좀 더 잘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고, 지금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또 4WD, 이게 평상시에는 전륜 기반의 2륜으로 가고 있지만 내가 뭔가 좀 구동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느낄 경우에는 4WD로 여기 다이얼을 만져가지고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좀 마초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기청정기는 암레스트에 달려 있는데요. 이게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단계로 해놨는데 총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1단계로 해놔도 이 뭔가 바람 소리, 요런 소리가 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방지턱을 넘었을 때에도 뭔가 막 이 화면상에는 제가 엄청 덜커덩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타면은 충격 감소를 비교적 잘 해줘가지고 불편하진 않아요. 계속 이게 누적이 되면 또 이제 불편해지긴 하겠죠. 이렇게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협소한 이런 공간을 갈 때에도 비교적
문제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차폭감이 렉스턴 같은 경우는 차선 하나를 거의 다 먹고 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 핸들링이 좀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덩치에 비해서 핸들링이 약간 가볍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운전하는데 불편함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의 긴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